선비 한세의 요구 다 사기. 선비 한생의 용궁 답사기. 북녘 개성 근처에 천마산이라는 아름답고 높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산 한가운데에는 아주 깊고 푸른 못이 있으니 박연이라 합니다. 못에는 언제나 물이 가득 넘쳐서 산 아래로 커다란 폭포를 이루며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용신이 산다고 옛날부터 소문이 자자해서 임금님도 때가 되면 소를 잡아 제자를 지내곤 했습니다. 옛날에 한생이라는 선비가 개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젊어서부터 글솜씨가 뛰어난 데다 마음가짐이 곱고 깨끗하여 그의 이름이 나라인데 그 나라 안에 그득히 알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선비 한세 이파 안아해가 저물러 가지그 입고 있는데 밖에서 무슨 일이 서 있는 것같습니다. 선비 한생이 방에 앉아 해가 질 무렵까지 글을 읽고 있을 때 밖에서 무슨 인기척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한생은 궁금하여 문을 열고 뜰로 나와보았습니다. 아니 그때 하늘로부터 고운 옷에 두건을 쓴 사람 둘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게 아닙니까? 저희는 천마산에 박연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용왕님의 봉부를 받들어 선비님을 용궁으로 모시러 이렇게 왔습니다. 한생은 너무 놀라 어안이 벙벙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신과 인간의 길이 서로 막혀있을진데 어찌 인간의 몸으로 용궁에 간단 말이오. 더욱이 용궁은 산과 물이 깊어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이라 들었소이다. 그것은 염려 마시옵소서. 밖에 선비님을 모실 천리마가 준비되어 있사옵니다. 과연 문 밖에 나와보니 잘생긴 말 한 필이 한생을 맞이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나타났는지 비단 옷을 입고 머리에 붉은 수건을 두른 사람 여럿이 절을 했습니다. 말 위에 오르시지요. 한생은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무섭진 않았습니다. 사내들은 한생을 부축하여 말에 태웠습니다. 한생이 탄 말 뒤로는 해를 가리는 커다란 양산을 든 이가 따랐습니다. 그 뒤로 풍물패도 보였습니다. 이내 하늘에서 들려오는 듯한 아련한 풍악 소리와 함께 맑은 하늘로 내달렸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한생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발 위로 가득히 멋지는 땅은 내려다는 딸을 잃었습니다. 그저 발밑으로 아득히 멀어지는 땅을 내려다볼 따름이었습니다. 한생이 탄 말은 눈 깜짝할 사이에 궁 앞에 이르렀습니다. 대체 여기가 어디지? 말에서 내린 한생은 이곳이 과연 용궁인지 어딘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궁의 높은 문 위에는 함인지문이란 현관이 걸려 있었습니다. 궁 아래 어질고 착한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뜻입니다. 문 앞에는 방개, 새우, 자라 모양의 갑옷을 입은 수문장들이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꾸덕지가 겠지 하나 더 먹을래. 응, 갖고 와. 수문장들은 한생을 보고 고개를 숙여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얼마 후 푸른 옷을 입을 동지들이 문 밖으로 나와 한생을 궁 안으로 모셨습니다. 수정으로 지어진 대궐 아래는 용왕이 용검을 차고 구름 같은 갓을 쓴 채 옥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용왕은 한생을 보자 성큼 내려오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리 앉으시오. 용왕은 한생에게 하얀 옥으로 지어진 평상 위에 앉을 것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한생은 엎드려 사양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용궁 밖에 사는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어찌 감히 제가 용왕님 옆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용왕은 흐뭇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비님의 훌륭한 성품과 글에 대해서 들은 지 오래입니다. 염려 마시고 이리 앉으시지요. 한생은 몇 번을 더 사양하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용왕도 칠보로 된 화려한 상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자리가 차분해지고 주위의 신하들도 모두 자리에 앉아 시종이 차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용왕이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한생에게 말했습니다. 과인에게는 무담동녀 외딸 하나가 있는데 벌써 혼인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곧 예를 치르기 위해 마음먹고 아름다운 별당 한 채를 짓기로 했습니다. 집 지을 준비는 다 되었는데 들보를 올릴 때 축하할 글이 마땅히 없어 이렇게 선생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과인과 딸을 위하여 축하의 글을 하나만 지어주시면 정말 영광이겠습니다.
정중히 말을 마치고 용왕은 푸른 옥벼루와 곱고 흰 비단 한 길을 내오게 했습니다. 정말 경사스러운 일이거든요. 한생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곧 일어나 붓을 들어 성큼 먹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구름과 시냇물이 어우러져 놀듯 단숨에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 세상이나 용궁이나 배필이 얼마나 중하랴. 바람과 구름으로 조화를 부려 용왕의 덕을 나타낼 때 거북이도 붉은 잉어도 소리내어 뛰어놀고 나무 귀신과 산 도깨비도 춤추며 축하할 것이다. 이 좋은 날 마땅히 노래지어 곱게 조각한 대들보에 걸어야 하리. 이미 만물을 윤택해 하신 용왕님의 은덕으로 화촉을 밝히는 자리에 어찌 큰 복이 없으리요. 하며 한생이 지은 글은 이러했습니다. 별땅 동쪽을 한번 바라보니 일만길 푸른 벼랑의 구슬소리 영롱하다. 별땅 서쪽을 한번 바라보니 저 연못 봄 물결이 수정같이 맑고 고와라. 별땅 남쪽을 한번 바라보니 심리 소나무 숲에 붉은 노을 벗겨있네. 별땅 북쪽을 한번 바라보니 하늘에 은하수가 떨어졌나 의심이 되고, 별땅 위를 한번 바라보니 흰 무지개 어루만지며 장공에서 노는 기분. 별땅 아래를 한번 바라보니 온누리에 신령한 샘물이 뿌려지는구나. 참으로 아름다운 글입니다. 한생이 글을 다 써서 올리자 용왕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용왕이 즐거운 낯을 감추지 못하고 이르기를, 자, 오늘 이 자리에 귀한 분이 오셔서 이처럼 좋은 글을 지어 주었으니 함께 즐기며 놀아봅시다. 여봐라, 어서 풍악을 울려라. 용왕의 본부에 온갖 음식과 악사들이 들어오고 흥겨운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머리에 구슬꽃을 얹은 아름다운 여인 10여 명이 푸른 소매를 흔들며 나타났습니다. 무희들의 춤이 끝나자 이번엔 총각 10여 명이 한 손엔 피리를 잡고 한 손엔 새 깃털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사내들의 춤과 노래가 끝나자 용왕도 흥에 겨워 스스로 옥피리를 불며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이 용궁에서의 노름놀이가 인간의 세상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인간 세상에서 온 귀중하신 손님을 위해 또 다른 제주를 부려봄이 어떠하겠느냐. 학교 모이들은 사회초인했습니다. 하고 모인이들을 향해 제안했습니다. 예! 용왕의 말이 끝나자 개 모양의 한 사내가 어기적 나타났습니다. 곽괴사라 불러주십시오. 두꺼운 갑옷에 창을 쥔 곽괴사는 흔들흔들 여러 다리를 휘저으며 비틀비틀 주적주적 옆으로 나갔다 뒤로 물러섰다 하면서 꽃게춤을 추었습니다. 저런 개걸음의 곽괴사가 이리저리 몸을 비틀며 춤을 추니 그 자리에 가득한 모든 사람들이 떼굴떼굴 웃으면서 배를 움켜잡고 웃었습니다. 곽괴사의 제주노름이 끝나자 이번엔 거북이 모양을 한 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몸을 일러 현선생이라 합니다. 현선생은 꼬리를 끌고 목을 빼고는 눈을 부릅뜬 채 거북이 춤을 추었습니다. 몸을 움츠려 팔다리를 감추기도 하고 혹은 몸을 쭉 빼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기도 했습니다. 긴 창을 휘두를 때는 휙휙 바람 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참을 그러는 동안 어느덧 음악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풍악이 끝난 줄도 모르고 현 선생은 계속 어기적 비실비실 공중공중 뛰면서 몸뚱이를 올렸다 숙였다 했습니다. 이를 본 구경꾼들이 또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몰랐습니다. 모두 신나게 놀고 자리를 뜬 다음 한생은 용왕에게 청을 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알 수 없는 너무나도 즐겁고 아름다운 용궁의 모습입니다. 소인 궁전의 신비와 웅장함을 두루 구경할 수 있겠는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용왕이 흔쾌히 허락하고 함께 나오니 밖은 옥색 구름에 가려 동서를 가릴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앞길을 맑게 할 수 있겠느냐. 용왕이 뜰에 서 있는 한 신하에게 명을 내리자 그는 입을 오므려 공중을 향해 큰 바람을 불었습니다. 후, 그러자 구름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천지가 환하게 펼쳐졌습니다. 용이을 신하에게 한색은 일도 해요. 그리고 겨울 잘 컸습니다. 용왕은 신하에게 한생을 인도해 용궁 구경을 시켰습니다. 한생은 곧 오색빛 눈부신 곳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은 용궁의 큰 다락이었습니다. 옥과 유리로 지어지고 금으로 벽을 한 다락 위로 몇 걸음을 옮기자
마치 구름 위에 뜬 것처럼 몸이 가뿐했습니다. 다락 위로는 10개의 계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생이 8번째 계단을 오르려 할 때 곁에 있던 신하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오르시지요. 여기는 용왕님의 신통력이 아르면 오를 수 없는 곳입니다. 뭐래? 이제 그만 계단을 올라갈, 여긴 용왕님만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래. 주여, 이도 그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그 위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한생은 할 수 없이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한쪽 길을 가다 보니 커다란 방이 나오는데 무슨 창고 같기도 한 그런 방이었습니다. 이 방은 무엇을 하는 곳이죠? 이곳은 인간 세상의 날씨를 다스리는 방입니다. 날씨를 만들 수 있대? 방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한생이 곁에 큰 북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한생이 먼저 북채를 잡고 어떤 소리인지 두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신하가 깜짝 놀라며 한생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 북을 한번 치면 인간 세상 여기저기에 벼락이 떨어집니다. 나이 왜? 천둥번개. 이번에는 방울이 여러 딸린 물건이 있어 흔들어 보려고 하니 신하가 또 한 번 놀라 말리며 아이고 큰일 납니다. 이 방울을 흔들면 산에 있는 바위가 다 뽑히고 큰 나무도 뿌리채 날아가고 맙니다. 하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빗자루 같이 생긴 것이 항아리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생이 만지려고 하니 역시 신하가 한생의 손을 낚아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엄마 부끄러워. 부끄러워? 만약 이 빗자루에 물을 묻혀 한번 뿌리면 부끄러워서 인간 세상에 큰 홍수가 날 것이고 2번 뿌리면 산도 마을도 다 휩쓸려 갈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물건들로 왜 세상의 기후를 가스린단 말입니까? 한생은 겁도 나고 염려도 되어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이 물건들은 용왕님께 특별한 뜻이 있는 물건들입니다. 이 물건들은 인간 세상이 나쁜 이기심으로 가득 차고 서로 싸우려 할 때 사용하지요. 또 인간들의 신의 능력을 우습게 보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함부로 할 때 이용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평소에는 천둥, 번개, 바람, 비를 맡은 신들이 용왕님과 함께 의논하여 인간 세상이 풍요롭도록 기후를 다스립니다. 한생은 그럼 그렇지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방에 여러 방이 있었지만 한색이 주하에 돌아가기 못했습니다. 그 밖에 여러 방이 있었지만 한생은 길을 재촉하며 돌아가기만 했습니다. 일행은 금방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용왕님의 덕택으로 좋은 곳을 잘 구경했습니다. 한생이 2번 절하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용왕이 말하기를 무릇 인간 세상이 용보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선비는 돌아가 밝은 마음으로 자연을 벗삼아 즐겁게 살길 바랍니다. 용왕은 상운으로 된 상 위에 깨끗한 구슬 2개와 흰 비단 2피를 담아서 선물로 준 뒤 신하에게 한생을 배웅토록 했습니다. 신하들이 한생을 모시고 문 밖으로 나와 덩치가 커다란 장수 하나를 불렀습니다. 키가 10척은 돼 보이는 장수는 굵은 목소리로 한생에게 말했습니다. 저의 등에 타십시오. 그리고 눈을 반쯤 감으시고 편히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한생이 그의 말대로 했더니 오직 휙 하는 바람과 물소리에 몸은 허공을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뿐이었습니다. 기웃고 소리가 멈춰 눈을 뜨자 한생이 어느덧 자기 방에 누워있는 것이 아닙니까? 새벽이 되었는지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당에 나가보니 별은 이제 보이지 않고 멀리 동쪽 하늘이 밝고 있었습니다. 한생은 서둘러 자기 품속을 뒤져보았습니다. 정말 용왕이 준 구슬 2개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방에는 비단 2필도 놓여 있었습니다. 한생은 그것을 깊이 간직하여 남에게 보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분명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 후 한생은 용왕의 당부대로 자연을 벗삼아 오래도록 즐겁게 살았습니다. The end.